뭐 진짜 너무 조사를 잘했고, 그러니까 일부 맞고 일부 틀린 게 있는데, 의사예요? 그거 쓰던 분이? 일반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정보가 완전 100%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일부 틀릴 수도 있는데, 몇 군데 다니 여기선 무조건 기증늑을 해야 된다, 자가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원장님은 귀여운 걸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의향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알아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티나는 거 좋아요? 아니면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제가 연골도 만져보는데 강도도 괜찮아? 그럼 그걸로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정답인데 왜 원장님이 그래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환자는 정답을 가지고 왔고, 그럼 이제 거기 댓글들이 이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해. 제가 생각하는 화려함의 기준은 너 수술했는데 예뻐지 티나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콧대를 높여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데 폭이 넓어요. 그러면 높아 보이기 위해서 폭을 좁혀야 되는데, 원장님 저 코 높여주세요 하고 온단 말이죠. 측면에서 지금 콧대 높이를 찍고 면봉을 높인 사진을 찍고 전후를 보면 높아진 게 좋아요? 아니네요. 그럼 그게 아니라 라인을 만드는 방법, 넓은 걸 좁아지는 방법으로 가는 게 설득이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 딴 병원 가서 높였다가 원장님 얘기가 맞아요, 이게 높으냐 절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이거를 하면 조화가 안 맞으니까 눈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턱을 해야 되고, 자꾸 뭔가 업셀링을 하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코끝이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턱이 들어가 보일 수는 있어요. 내가 턱이 작으니까 얘를 세우는 만큼 턱끝을 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죠. 턱이 작은 거의 장점은 어려 보여요. 근데 턱이 나오게 되면 좀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진행이 되는데, 턱을 안 뺐을 때 코끝은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턱이 더 들어가 보니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어려 보인단 말이죠. 그 느낌이 좋네? 그럼 안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와 사례를 보여드려서 설득을 하는 거죠. 저처럼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콧대 시작 지점이 이마이기 때문에 이마 라인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마가 납작한 사람은 코만 높이게 되면 굉장히 일자로 꺼떨어지기 때문에 아바타 되고 코가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코가 낮아서 난 높이고 싶은데 이마가 꺼져 있으니까 난 이마를 같이 내서 코 높이는 효과를 더 보고 싶어. 오케이, 그럼 지방이식을 하거나 보형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마를 안 빼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이마에 맞춰서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얼굴이 넓은데 코가 또렷해져요. 그러면 입체감이 덜 생기기 때문에 빛을 받았을 때 퍼지면 넓어 보이는데, 여기에 볼륨을 주게 되면 빛이 분산되거든요. 그럼 좀 더 좁아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실리콘을 사용하고 나서 저는 구형구축이 있을까요? 저도 있었죠. 초반에 최근 한 7, 8년 동안 저는 구형구축이 0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리콘을 넣었는데 구형구축의 낌새가 조금만 나타나는 게 보통 2, 3주면 나타나거든요. 그럼 바로 빼버리고 그건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던 경우가 거의 한 2분 정도 있나요? 빨리 대처를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빨리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면 계속 염증 치료한다, 주사만 맞고 시간만 떼고 더 심해지는 상황이 오게 돼요. 연장술이라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비중격에다가 덧대는 건데요. 가운데 연골이 있어요. 연골 자체는 혈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이쪽하고 이쪽 양쪽의 기둥을 덧대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비중격에는 혈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얘 혈류 같으면 얘는 힘이 약하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장을 하더라도 가운데 비중격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덧대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피가 혈류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효과를 해서 팡 하고 양쪽이 확 대두면 지속적인 힘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연골이 굉장히 약해져서 다 녹아내렸다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가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팩터까지 고려를 하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결과를 못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낭패를 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료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되게 중요한 게,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보수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비중격을 떼게 되면 기능적인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 거예요. 점막을 보존하는 게 코의 기능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